실명막이죠. 네. 상암동 본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폭로한 김상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네. 본드 김상욱. 그래서 본드는 물건과 물건을 붙이는 그 본드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댓글 수사 민간인 30명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근데 서버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대부분. 이걸 서버에서 찾아냈는지 아니면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언론에는 서버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서버라고 삭제를 못하나?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었는데 70명 지우고 30명 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버는 삭제를 못합니까? 메인 서버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 30명을 확보를 했다면, 꼭 서버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외부 인사들을 자기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달지 네. 그렇게 관리를 했달지 하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버에 다 남아있지 않을 수는 다 기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버에 남아있다가 삭제된 거는 없다. 삭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부서가 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서버는 또 이게 최고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국정원이. 그래서 그 메인 서버는 절대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예전에 98년도에도 북풍 공작을 네, 조사를 했었거든요. 북풍 사건 조사해서 그때도 이제 여러 명을 사법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민감하거나 나중에 자신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메인 서버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이제 이게 메인 서버에 남는 것은 개인들의 컴퓨터에서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서 네. 결제를 올렸거나 출력을 했거나 저장을 했거나 하면은 전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구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왜냐면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관련 개인인지 교회인지 혹은 교단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신교 관련자들이 틀림없이 댓글 공작 초기에 같이 했던 게 거의 틀림없다. 그 아이디나 이런 걸 봐서는. 네.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이 서버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교단 전체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줄쯤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전체 어떤 보수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특정 있는, 그런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예. 해당 부분이 아직 보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댓글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했던 거 두 가지 여쭤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다 못 끝낸 게 뭐냐면,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예. 논두렁 시계 사건.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가,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가, 그거를, 수사가 시작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그래서 2009년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매체, 국내에 있는 모든 매체에 사실 대서특필됐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이 장난을 친 거다라고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건 검찰이 설린 게 아니다. 그동안은 검찰이 장난친 거다. 국정원이 장난친 거다. 그랬는데 이인규 전 정수부장이 검찰이 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이 한 거다. 뜬금없이 얘기 불쑥했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이건 국정원 작품입니까? 제 생각에는 협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09년 5월에 예.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예. 부임해서 그 최초로 아주 임팩트 있게 사회를 강타했던 게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 이게 그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대로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면은 국정원 무슨 언론 담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언론 담당은 가서 뭐 언론사들에 배포하는 정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용을 무슨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당시 법조 담당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국정원의 검찰 담당. 예,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보고서화 돼서 단편으로 올라가면 그걸 종합하는 부서에서 이제 종합을 합니다. 종합하고 나서 종합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개념으로 하면은 최근 개념으로 하면 융합이죠. 그래서 융합. 예. 예, 이걸 이제 이 보고를 했을 때 이걸 터뜨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 평가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원래 미리 합니까? 미리 하죠. 그래서 또 전직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단지 언론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도 하고 보고서 작성 부서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청와대에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그때가. 그렇죠. 예,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각 부서가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도 미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1, 2, 3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민적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게 훼손을 한 문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건 아마 그 문구 자체도 1, 2, 3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장한테 보고하고 원장도 청와대에 이건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전 보고하고 아마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수준의 일이었다. 예. 흘렸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뭐 지금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이 보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렇게 작년에 사회를 흔들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두 분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는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느끼고 있다시피 막강했죠. 예, 막강하고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유기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인가 보죠. 이 검찰 얘기는.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라고 2015년 2월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국정원 주도했다. 사실은 그러면 자기들은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재료는 제공을 해야 밥을 하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검찰에서 줬을 거다. 재료를 받아서 국정원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대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 혹은 영향 이런 분석을 막 한다는 거죠. 영향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효과 이렇게 터뜨렸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보고를 했겠죠. 뭐 역풍 분석 이런 것도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 원래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거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안 하고 최종 검토본에서는 아마
이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건 전직 대통령 사안이라 국정원장한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국정원장도 모르게 전직 대통령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칠 수 없죠. 예, 네. 전직 대통령인데. 네. 바로 직전에 국정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국정원에 이제는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는 어떤 원장을 제외하고 차장 이하에서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범위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정원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죄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보고되면 당연히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수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바로 전임 대통령을 치는 일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제. 그렇죠.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더군다나 당시에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본인 모르게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보고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케이가 나야 이런 정도 일들은 실행에 옮겨진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고 이걸 어떻게 실행했다 하는 것도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보고 시스템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박원순 제안 문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전부 작성자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이 남거든요. 이거 서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조사 내용이 그때 보도됐던 내용대로 실제로 무슨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술이 있었다면 또는 권양숙 여사님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적시가 돼 있을 거고 보고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거다 그러면은 실질 진술 내용은 그냥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진술 내용을 가지고 사실 우리 언론에는 이렇게 저렇게 보도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진술이 없거든요. 없죠. 예,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진술 자체가 없어요. 예,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완전히 창작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겠다. 진술 내용은 없거나 또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창작한 거죠. 논두렁이라는 게 얼마나 창작한 거죠. 자극적입니까? 그래 이 논두렁이라는 멘트까지 해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건 메인 서버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것까지도 남아 있는다. 굉장히 자세히 보고하네요. 보고가 이렇게 수기로 써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어떤 전직 대통령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 보수가 다시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보 쪽을 공격하는 한 가지 소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첫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적의 수장의 목을 따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지금 정권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쇠고기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네. 그런데 저쪽 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배경이 뭐냐 그죠? 네. 그 촛불 누가 사줬냐. 그렇죠. 무슨 초장사했다고. 네, 초장사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 뒤에 세력이 있다. 근데 그 세력의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타겟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은
숙청하려고 한 거죠. 숙청. 그죠? 그렇죠. 정치적 숙청, 그다음에 개인의 명예를 아주 완전히. 네. 그래서 구심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려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가운데 동원됐던 첫 번째 공작이 논두렁 공작인 거군요. 예.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김성호 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김성호 원장 때 발생했던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이제 국가 위기 사태라고 보고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에 이제 부임 후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 고대 교우회 회장이었던 천신일 회장에게 저도 이 얘기는 이제 고대 교우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63 동지의 멤버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천신일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혼냈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청거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천신일 회장이 고대 후배였던 김성호 원장을 청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되지도 않은 김성호 원장을 경질하고 정말 훌륭한 원세훈 원장을 당시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했던 것들이 충성파죠 완전. 했던 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 그다음에 이런 그 논두렁 사건으로 댓글 사건 그 드러난 것을 보면은 본인들이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정부장으로 착각하고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인들도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입후보를 해라. 언론도 죽여라. 그래서 서로 그런 교감을 가지고 갔었던 그 인선의 배경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했던 모든 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을 거다.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일도 공명심에서 보고를 하고 했을 겁니다. 또 재미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전부 다 해명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법 앞에 처벌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한데 정두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당연히 보고를 했을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살짝 발을 빼면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저는 보고서로 메인 서버에 드러난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구두로 뭐라고 했던 간에. 왜 그러냐면, 그 보고는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는 배포선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보고받는 보고서, 국정원 보고는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보고서는 예를 들면 정무수석한테 가는 보고서, 민정수석한테 가는 보고서, 배포선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보고서는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를 해보면 이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한테 직보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일부 담겨 있으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최근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국정원 TF 적폐청산 TF가 13가지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 가장 먼저 댓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노출되고 하셨으니까. 워낙 많은 직원들이 연루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연루돼서 혹시 자기도 피해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모든 사회 악의 근원, 적폐의 근원이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매도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국정원이 하지 않은 것조차도 국정원이 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또 직원들은 자기 일만 이렇게 되게 묵묵히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전부 다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고 있는데 개혁은 이번 기회에 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전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긴 바꿔야 된다는 생각. 예.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즈음에 방송을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엘리트들이 선발돼가지고 국가의 정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기관인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쪽팔린다는 표현. 네. 그렇죠. 국정원 직원 스스로 쪽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부심, 자존감이 훼손됐다라는 데서 이 댓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첫 번째거든요. 예. 20초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국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바로 서는데 전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원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가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가 그거를 수사가 시작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그래서 2009년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그 진보 매체, 뭐 국내에 있는 모든 매체에 사실 대세특필됐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있었지만 뭐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이 장난을 친 거다라고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건 검찰에 설린 게 아니다. 그동안은 뭐 검찰이 장난친 거다. 국정원이 장난친 거다. 그랬는데 이인규 전 정수부장이 검찰이 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이 한 거다. 뜬금없이 불쑥했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이건 국정원 작품입니까? 제 생각에는 협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09년 5월에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해서 최초로 아주 임팩트 있게 사회를 강타했던 게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 이게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대로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면은 국정원 무슨 언론 담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언론 담당은 가서 뭐 언론사들의 배포하는 정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용을 무슨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당시 법조 담당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국정원에 사에서 그때도 이제 여러 명을 사법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민감하거나 나중에 자신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메인 서버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이제 이게 메인 서버에 남는 것은 개인들의 컴퓨터에서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서 결제를 올렸거나 출력을 했거나 저장을 했거나 하면은 전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구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관련 개인인지 뭐 교회인지 혹은 뭐 교단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신교 관련자들이 틀림없이 댓글 공작 초기에 같이 했던 게 거의 틀림없다. 그 아이디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이 서버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교단 전체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줄쯤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전체 어떤 보수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특정 있는 그런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 예. 그 해당 부분이 아직 보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댓글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했던 거 두 가지 여쭤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다 못 끝낸 게 뭐냐면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예. 논두렁 시계 사건.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보고하고 아마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수준의 일이었다. 예. 흘렸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이 보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네. 이렇게 작년에 사회를 흔들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두 분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는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느끼고 있다시피 막강했죠. 예, 막강하고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유기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인가 보죠. 이 검찰 얘기는.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라고 2015년 2월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예. 국정원 주도했다. 사실은 그럼 자기들은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재료는 제공을 해야 밥을 하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검찰에서 줬을 거다. 재료를 네. 받아서 국정원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대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네.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 혹은 영향 네. 이런 분석을 막 한다는 거죠. 영향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효과 이렇게 터뜨렸을 때 어떤 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보고를 했겠죠. 뭐 역풍 분석 이런 것도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 원래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될 거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네, 검찰 담당. 예,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보고서화 돼서 단편으로 올라가면 그걸 종합하는 부서에서 이제 종합을 합니다. 종합하고 나서 종합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개념으로 하면은 최근 개념으로 하면 융합이죠. 그래서 융합. 예. 예, 이걸 이제 이 보고를 했을 때 이걸 터뜨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 평가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원래 미리 합니까? 미리 하죠. 그래서 또 전직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단지 언론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그쵸. 검찰도 하고 보고서 작성 부서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청와대에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그때가. 그렇죠. 예,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각 부서가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도 미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1, 2, 3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민적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게 훼손을 한 문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건 아마 그 문구 자체도 1, 2, 3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장한테 보고하고 원장도 청와대에 이건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전 음악이죠. 네. 상암동 본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폭로한 김상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본드 김상욱. 그래서 본드는 물건과 물건을 붙이는 그 본드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댓글 수사 민간인 30명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근데 서버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대부분.
이걸 서버에서 찾아냈는지 아니면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언론에는 서버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서버라고 삭제를 못하나?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었는데 70명 지우고 30명 남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버는 삭제를 못합니까? 메인 서버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 30명을 확보를 했다면, 꼭 서버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외부 인사들을 자기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달지 네. 그렇게 관리를 했달지 하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버에 다 남아있지 않을 수는 다 기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버에 남아있다가 삭제된 거는 없다. 삭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부서가 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서버는 또 이게 최고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국정원이. 그래서 그 메인 서버는 절대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예전에 그 98년도에도 북풍 공작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북풍 사건